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전송 속도와 채널 용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단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BPS가 되고요. 하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호 속도다 라고 해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 퍼 세컨드다 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변조 속도, 초당 신호 변환의 수 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보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뎀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돼요. 그래서 BPS는 디지털 부분, 보는 아날로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요. 비트가 하나가 주어집니다. 비트. 그럼 하나의 비트에 0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비트가 하나니까 또 1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비트가 1이 들어올 때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받아가지고 모뎀이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말을 하는데요. BPS와 보의 관계는 보 곱하기 신호당 전송 비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비트 보, 2비트 보, 3비트 보, 4비트 보를 일단 살펴볼 건데요. 1비트 보를 영어로 모노비트다. 2비트는 디비트다. 3비트는 트리비트다. 4비트는 쿼드비트다 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두 글자니까 2비트 보, 세 글자니까 3비트 보, 네 글자니까 4비트 보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러면 1비트 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트 하나로 아날로그 신호를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 하나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2의 1승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을 이렇게 아날로그로 만들어 놓는다 그거죠. 비트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럼 몇 가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비트 두 가지니까 2에 2승 해가지고 네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네 가지를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0, 0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0,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1, 0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1, 1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1비트 보는 두 가지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 위상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용어가 같은 걸 의미하지만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1비트보다 모노비트다, 이 위상이다 모두 같은 말이 돼요. 3비트 보는 3비트니까 2의 3승에서 8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8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비트 보는 2의 4승은 16이니까 16, 1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론적인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6보다 디비트 방식이다. 몇 bps냐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디비트니까 비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볼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6보다 이게 이제 BPS가 되고 여기가 이제 보다라는 거죠. 보가 몇 개래요? 6개래요. 6개. 그럼 BPS는 몇 개 있어야 돼요? 12개 있어야죠. 네. 그래서 BPS는 보 곱하기 네. 앞에서 수식이 있었죠. 신호당 전송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2는 네, 12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6 보니까 자, 여기는 몇 개일까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봐도 되죠. 이 비트가 모여서 네,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얘가 6개면
몇 개가 돼야 돼요? 12개가. 12비트가 자, 나오면 12개가, 6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D비트는 예, 이거 2개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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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있으니까 2, 6,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위에 거는 BPS, 밑에 거는 뭐요? 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400보인데 트리비트 방식이다. 몇 BPS냐 그랬어요. 자, 여기가 BPS가 되고 트리니까 네, 3개가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이제 나타내겠죠. 근데 얘가 몇 개라 그랬어요? 2400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2400 곱하기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400 곱하기 3을 했더니 7200이 나왔어요. 그래서 7200 BPS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보가 240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8 이상 편의 변조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른 생각해야죠. 8 이상이다? 8 이상이다? 그럼 몇 비트 보죠? 바로 3비트 보가 되는 거죠. 즉 트리비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 논리 이거 3개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이게 2400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3개니까 정답은 2400 곱하기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2400 곱하기 3 해서 7200 BPS가 나오군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9600 보를 갖는 모뎀에서 2개의 비트가 신호로 변조됐다라는 거죠. D비트 방식이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 하나로 만들어진 거다. 근데 이게 9600 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9600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한 값이 19,200 BPS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문제 볼까요? 쿼드 비트를 이용했다. 그럼 또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야죠. 쿼드 비트란 뭐더라? 라는 거죠. 바로 4비트 보가 됩니다. 자, 1600 보의 변조 속도를 지니는 데이터 신호 속도가 있는데 이때 데이터 신호 속도는 몇 BPS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죠. 4개가 모여서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들었고 여기가 1600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몇 개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1600 곱하기 4를 하면 바로 6400이 나와서 6400 BPS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세요. BPS가 9600이다 그랬어요. 9600 BPS다. 회선상에 한 번의 신호로 3개의 비트를 전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3개의 비트를 이렇게 전송한다 그러죠. 그럼 보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9600 나누기 3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3200 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BPS, 아래는 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9600의 BPS, 그죠? 9600 BPS고 이번에는 4개의 위상을 갖는다. 4개의 위상을 가지려면 몇 비트죠? 2비트가 되는 거죠. D비트 2의 2승은 4니까. 네. 그래서 이 2개가 지금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9600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4800 보가 됩니다. 자, 채널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채널 용량이다 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통신 정보량입니다.
단위는 BPS를 사용하고요. 샤논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때 통신 정보량을, 통신 용량을 늘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가 돼요. 여러분이 수식만 봐도 그냥 머리 아프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애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고요. 채널 용량을 대역폭에 비례한다. 즉 대역폭이 클수록 통신 용량은 많을 수가 있다. 1 플러스 n분의 s인데 s가 신호 세력이에요. 신호 세력이 클수록 통신 용량은 늘어나죠. 잡음은 어때요? 작을수록이죠. 잡음이 커버리면 우리 이제 통신에서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n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분모에 있으니까 신호 세력은 클수록 통신 용량을 커진다. 다시 한번 보면 통신 용량은 대역폭이 클수록 신호 세력이 클수록 커지고 잡음 세력은 작을수록 커진다 라는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도 물어봐죠. n분의 s에 따라서 n분의 s가 증가하게 되면 C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역폭이, 즉 W가 대역폭이 150kHz입니다. 다음에 n분의 s가 15입니다. 그럴 때 채널 용량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C는 W가 150K죠. 그래서 150K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15가 되는군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150K 곱하기 로그 2의 16이죠. 그러면 여러분 로그 2의 16은 로그 2의 16은 2의 4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져서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50K 곱하기 4가 되는군요. 그래서 곱해보면 600K 단위는 BPS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설명으로 물어봐요. 잡음이 커질수록 통신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또 직접 이렇게 숫자를 주고 통신 용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샤논의 법칙은 여러분이 꼭 기억합니다. 전송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제어한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왜 전송 제어를 할까? 회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지나가야 되는데 데이터가 원활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너무 많이 한꺼번에 몰리면 정체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교통경찰관님이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제어가 있느냐? 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은 입출력에 대한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회선에 대한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동기에 대한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한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제어를 한다. 자, 또 여러 가지 제어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송 제어다라고 합니다. 전송 제어를 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 일단 A와 B는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선에 대한 접속입니다.
통신회선과 단말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단계다. 여러분 집에 인터넷이 되죠. 인터넷 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선이 안 들어오면 통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직접 선을 연결하는 그런 단계다. 자, 직접 선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 링크에 대한 설정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얘는 직접 물리적으로 회선을 직접 연결하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논리적인 링크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설정이 됐으니까 A와 B가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를 수신 측에 전송을 하고 오류 제어, 순서 제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오류가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A에서 이제 B에서 이제 드디어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딱 그 데이터만 보내진 않죠.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그 안녕이라는 글자 앞 뒤에 여러 가지 제어 문자들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류 없이 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오류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안녕하세요를 보낸다. 그러면 이걸 순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녕 그러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보낼 것이고 또 상대방은 그걸 받았을 때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지 내가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 제어, 순서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할 일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 링크에 대한 설정이니까 끝날 거니까 데이터 링크에 대한 자, 종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신 회선에 대한 절단. 이제 전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단계. 그러니까 회선 접속, 링크 설정. 그다음에 메시지 전송. 이게 이제 직접 할 일이잖아요. 메시지 전송이 끝나면 링크 해제, 통신 회선, 절단.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링크 설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데이터 링크 설정. 자, 이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에 크게 두 가지 BSC와 HDLC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HDLC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BSC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BSC 할 때 이제 이거는 문자 위주의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고요. 자,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기 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자주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 뭐 밭일을 하고 있고 얘는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A가 B한테 물풍선을 하나 건네줘야 돼요. 근데 얘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물풍선 던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잖아요. 길동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동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동기화된다라고 그래요. 뭔가 주고받고 할 준비를 하는 것을 동기화. 홍길동, 길동아라고 부른 것을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YN, SOH, 그 다음에 헤딩, STX, 텍스트, ETX, BCC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송되는 데이터 블록 앞에 특정한 동기 문자 SYN을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SYN은 여러분이 길동아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진수 표현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런 게 붙죠. 우리 인간이 알아보기 쉽게 SYN이라고 우리는 기호를 붙인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이 이진수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보낼 내용은 바로 이 부분, 이 텍스트, 이 부분이죠. 이 텍스트 앞과 뒤에 여기는 본문의 시작이다.
여기에 본문의 끝이다 라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낼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용 시작, 내용 끝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STX는 이제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ETX는 이제 이진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헤딩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는 상대방 주소예요. 우리가 편지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주소를 적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주소고 여기가 헤더의 시작입니다. 라고 스타트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동기문자, 그 다음에 헤더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본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류 검출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자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 통신, 멀티 포인트 통신에 주로 사용이 된다. 포인트는 1대1 통신이고 멀티 포인트는 이제 1대 다 통신 방식이 되고요.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위해서 stop and wait ARQ 방식을 보낸다 그랬는데 stop and wait ARQ 방식은 뭐냐면 하나 보내고 상대방이 잘 보낸다라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잘 받았어 라고 오케이 신호가 보내면 그 다음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딱 보내고 상대방한테 딱 보내고 어떻게 돼요? 멈춰 있어요. 그리고 왜 멈춰 있죠? 상대방한테 오케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stop and wait ARQ 방식이다 그래요. 이거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만약에 이걸 1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1000번을 내가 보내야 된다.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겠죠. 네. 그래서 하나 보내고 멈춰 있고 기다렸다가 오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반이중 전송만을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반이중 전송은 어때요? A가 B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B가 A한테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는 보낼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을 반이중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로 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지만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송 제어 문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YN은 이제 문자 동기다라고 그랬습니다. 동기 문자입니다. 길동아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S가 붙은 것은 보통 스타트예요. 그래서 헤더의 시작이다, 텍스트의 시작이다. 헤더는 이제 편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헤더를 쓰기 전에 바로 SOH를 씁니다. 헤더의 시작입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끝입니다. 라는 거고요. 보통 e가 들어가면 이제 end예요. 끝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etb다 라고 하면 블럭 단위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블럭의 끝이다 라는 거고 EOT는 이제 전송이 여기까지 끝났다 라는 뜻이고요. 전송 종료. ENQ는 송신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DLE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제어 문자다. 제어 문자다라는 것은 내가 보낼 정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어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제어 문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ACK와 NAK를 보면은 ACK는 긍정이에요. 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NAK는 아니요. 부정응답시에요. 자, 준비됐니? 네 하면 ACK. 준비됐나요? 아니요 하면 NAK. 이런 여러 가지 제어 문자가 있습니다.